도대체 어떻게 이런 무책임한 사람들이 당의 지도부에 앉아서 당 노선을 쥐락펴락하게 만듭니까?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이러고서도 당이 폭망하지 않기를 바라요. 안녕하십니까. 제3의 힘 이수봉TV의 이수봉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휴가들은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방송에 이어서 통합에 관련된 제2탄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통합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좀 짧게 한 15분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그냥 길어져서 30분 가까이 됐습니다. 오늘은 좀 더 추락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내 갈등으로 그 합의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는 판이니까 이제 참 근데 이제 갈라설 때 쓰더라도 그 도대체 과정에서 무슨 그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누가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혹시 압니까? 이렇게 그래도 우리는 동지 아닌가 이런 걸 또 확인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지. 사실 저는 지금 현재 그 당 분열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서로가 너무 자기 논리에 갇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합당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까지 이르게 됐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차분히 이렇게 좀 돌아보는 것이 현재 국민을 푸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 두 가지 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사실 오늘의 그 분열의 씨앗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 그 원인,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국민의당 입장에서 봤을 때 바른정당과 합당해서 새롭게 그 지지율 반등을 모색하겠다 하는 발상 자체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거는 그 국민의당 지지율이 그 낮은 원인, 그러니까 애초에 26.74%까지 이제 국민의당 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쭉 이렇게 하락을 해서 5%대까지 떨어졌죠. 이 원인을 잘못 진단하고 대책을 선 결과였습니다. 국민의당 지도가 계속 나아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정체성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것의 그 핵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정치의 두 산맥, 즉 우파 가치와 좌파 가치를 넘어서는 제3의 길을 분명히 제시 못하는 당 집행부의 무능 때문이었죠. 그 무능을 넘어서기 위한 어떤 치열한 노력도 사실 없었습니다. 안철수 당시 전 대표만이 공정성장론이라고 하는 그런 담론을 연구해서 발표를 했었고요. 이것은 지금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매우 큰 의미를 가진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맥락이 있어야 됩니다. 좌파와 우파와 이 싸우는 과정에서 어떤 맥락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지 좋은 말 다 집어넣는다고 정체성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관념의 산물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담론이 형성되는 그 과정은 현실 정책의 영역에서 어떤 치열한 투쟁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인데 그런 과정을 조직해내지도 또 사워내지도 제기하지도 못했었어요. 양당 기득권 세력을 극복한다는 게 그게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지 기반을 분명히 하고 그들과 함께 어깨 걸고 같이 하는 투쟁 없이 무슨 놈의 그 당 조직이 발전을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국민의당 지지율 하락의 가장 핵심은 좌파와 우파와의 투쟁을 포기하고 서서히 우파와 연대해서 뭔가 모색해 보자고 하는 그런 우파 기회주의 바로가 우리 당을 망쳤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좀 중요하게 보여야 될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국민의당 개혁을 위해서 그때 했던 게 제2창당위원회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김태일 교수, 오승윤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임명을 하고 새로운 뭔가 기회를 이제 좀 전환을 이제 기대를 했었죠. 그래서 처음 나온 메시지, 제2창당위원회에서 처음 나온 메시지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7개 국민의당 노선, 즉 중앙당 중심의 이런 당 체질을 지역 풀뿌리 지역 조직으로 전환을 하자.
그래서 그것을 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게 그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 나오고 나서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지방선거 앞두고 한창 준비를 해도 그런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위원장들 전원 사표를 받았어요. 이게 이제 제가 확인을 해보면 제2창당위원회에서 나온 안이 아니에요. 그 당시 이태규 사무총장의 그 집행 라인에서 나온 안이었습니다. 그거를 제2창당위원회가 말하자면 이제 총대를 메고 이야기를 한 거죠. 내가 김태일 교수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이었는데 어쨌든 당 어떤 그 집행부 입장을 또 이 말하자면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악역을 맡은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 이후 상황을 보면 전부 뒤죽박죽입니다. 제2창당위의 논의와 전혀 정반대 결정이 계속 진행되었죠. 그래서 지역 사무처장을 전부 중앙 임명으로 다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중앙이 다 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역위원장 사표를 받고. 이런 게 17개 국민의당 지역 풀뿌리 조직 강화의 노선과 전면 배치되는 건데, 이런 모순되는 정책이 그냥 진행이 되면서 당 조직의 기초가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의원들이 저항하기 시작했고, 결국 탈당하면서 호남의 조직 기반들이 다 허물어져 버렸죠. 사실 호남의 조직 기반이 다 허물어지면서 국민의당 지지 기반의 90%는 다 날아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기반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서 추진한 게 바로 바른정당과의 합당 과정이었죠. 다시 말하면 국민의당 지지 기반의 교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념적으로는 우경화, 지역적으로는 영남 조직으로 말을 갈아타는 그런 노선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이 과정에서 저는 이제 제가 그 안 대표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호남을 버리고 가면 안 된다. 적어도 정동영, 청년배 의원들과는 깊이 의논해서 역할 분담을 하자. 새로 만들어지는 제2창당 과정 만들어진 당에 분명한 역할 분담을 해서 세력 연합을 하자. 아니면 다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제기를 했습니다. 안 대표도 당연히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하자고 했죠. 근데 실제 그 과정이 진행되지가 못했습니다. 지금은 탈당한 최민길 의원이나 당시 이태규 총장 등이 내부 정세를 보는 인식이 좀 달라서, 그러니까 호남 의원들은 절대 탈당 못한다.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가도 된다. 뭐 이런 어떤 내부 강경론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태도가 국민의당을 망친 가장 책임이 큰 일들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위원장을 사표를 받아서 선거 준비를 못하게 하고, 전쟁 중에 말을 갈아타서 내부 혼란을 부추기고, 좌파들과 싸우고 우파들과 싸워서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는 게 아니라 우파에 통하게 하는 그런 내부의 트로이 목마 역할을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는 이 행동의 후과가 우리 국민의당에 미친 파멸적 영향을 생각을 할 때 정말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민길 의원은 안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하고, 심지어 그렇게 하다가 김문수와 연대해야 한다 해가지고 김문수를 안 대표가 만나게 했죠. 그 장본인이기도 하죠. 지방선거가 대참사를 빚고 괴멸적 타격을 입고 다들 선거비세에 허덕이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때 당을 탈당하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였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무책임한 사람들이 당의 지도부에 앉아서 당 노선을 지락펴락하게 만듭니까?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이러고서도 당이 폭망하지 않기를 바라요. 당 지도부가 어떻게 이렇게 기회주의적인 양태를 보이는데 당원들이 불어나기를 기다립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역위원장 책임에 돌려요? 당의 얼굴을 보고 지금 국민들이 당을 선택하지 지역위원장 얼굴 보고 지금 선택하는 겁니까? 특히 신생정당의 경우에 제가 안철수 대표에게 이런 매우 부당하다. 지역위원장들이 왜 지금 당 지지율 하락에 1차적 책임을 져야 됩니까? 먼저 지도부부터 책임을 지고 의원들이 책임을 느끼고, 그리고 일선 원외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이건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니나. 이렇게 이제 제기를 했죠. 안 대표는 그 문제를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표를 전부 사실상 다 반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락이 됐는데 사실 그게 불투명하게 좀 불통한 측면이 있었어요. 그런 불투명한 체제, 의도적인 불투명한 체제
과정에서 바로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진행이 되어 갔죠. 그 통합 과정도 참 대단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2018년 통합 그 직전에 국민의당 지지율이 5%대였습니다. 바른정당이 그때 뭐 7%대인가 그랬죠. 그런데 그때 2018년 1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이제 인용을 하면서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 지지율이 뭐 17%로 자한당을 넘어선다 이런 것들이 인용이 되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일종의 기술입니다. 기술. 그러니까 정치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거의 정책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통합된 이후에도 지지율 반등은 없이 계속 이제 꾸준히 이제 그 낮은 박스권에 갇혀서 진행이 됐죠. 근데 이 과정에서 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성찰적 진보와 그리고 합리적 보수의 결합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바른정당의 통합 과정에서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중도의 결합이 강조되고 성찰적 진보는 아예 빠졌습니다. 그리고 당이 당원 중심의 당이다는 정신도 빠져버렸어요. 이것이 갖는 상징적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원 토론회는 말할 것도 없고 원외위원장들도 전혀 모르게 이제 진행이 되었죠. 당에 그렇게 중요한 가치의 전환이 어떻게 이렇게 밀실에서 업무적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 이후에 그 탈당과 지역 조직들의 그런 어떤 혼란들 그리고 지방 선거를 망치게 되는 이런 원인이 이제 되는 거죠. 당과 당원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멀어져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평가받는 일도 없이 당은 그냥 봉합하고 덮고 넘어가는 분위기. 이런 모든 사태에 대한 이제 이 봉합을 그 책임을 손학규 대표에게 다 넘겨버리고 갔죠. 제가 이런 과정을 분명히 지적하고 또 기억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당권 투쟁의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의 파탄의 뿌리가 바로 국민의당이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지지 기반을 배신하고 우경화하고 호남의 어떤 그 기반을 지지자들을 합리적인 설득이나 설명이 없이 영남으로 바꾸는 이런 과정에서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괴멸적 타격을 입고 후보들은 빚에 지금 허덕이게 된 겁니다. 마치 동학 농민들이 일본 군대의 기관총 앞에서 돌격 앞으로 외친 지도부의 말을 믿고 따랐지만 전멸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지금 손학규 대표와 비당권파 간의 당권투쟁의 본질은 그런 의미에서 바로 제3당의 정체성을 지키는가 아니면 우경기회주의에 투항하는가 이것이 당권투쟁의 본질입니다. 지금 비당권파와 당 지지도의 책임을 손 대표에게 묻는 것이 얼마나 비열하고 무책임한 행동인지 아직도 모른다면 그 사람들은 이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 사실 더 많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도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전 손 대표의 노선을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전 손 대표의 노선에 대해서 비판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단지 지금 당의 문제에 손 대표의 책임을 묻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오히려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뒤에 앉아서 비열한 업무적 행위를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꼴 보자고 모든 기득권 버리고 이 정치판에 뛰어든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더 강력히 좌파 독선주의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파의 잘못을 덮어주고 박근혜 잔당들과 손잡는 것이 아닙니다. 자한당을 역사의 쓰레기통에 묻어주고 우리는 홀로 세상의 벼랑 끝에서 좌파 우파 모두와 싸우겠다는 그런 신념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바른미래당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비록 과정이 이런저런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렵게 만든 이 소중한 아이를 세상에 탄생을 시켜놨으면 제대로 구실하는 번듯한 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당 집행부가 좀 더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대체 좌파와 우파의 어떤 문제가 그 한국 정치의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